안녕하세요. 코인퀘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비트겟 거래소에서 꿀 빨면서 돈 복사하는 방법인데, 제가 실제로 한 이틀 정도 실험도 해봤고 실제로 돈이 복사되는 것을 확인을 잘 했기 때문에 급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지금 개꿀이긴 한데 언제 막차가 떠날지를 몰라서 이 조금 후에 알려드릴 이 펀딩피 매매를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 돈 복사를 막차를 좀 탑승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비트겟 거래소에 지금 실험을 위해서 약 8천만 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그리고 돈 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재무 기록으로 가가지고 선물 기록, 코인 M 선물 마켓이고요. 리플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자, 작은 비용을 누르면은 이 복사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4,500만 원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30리플, 27리플, 29리플, 26리플, 28리플 이렇게 5번을 받았고, 그 중간에 이제 이 텀이 있는데 이때는 제가 김프를 좀 먹기 위해서 자금을 업비트로 좀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모니터링을 못했고, 오늘 김프가 좀 그나마 다시 내려와가지고 시드를 좀 추가를 더 해가지고 다시 이 비트겟 거래소에 넣어서 돈 복사를 했습니다. 우선 이 4,500만 원으로 진행했을 때 이제 8월 24일, 3일에서 5일에 걸쳐서 이 4,500만 원, 4,600만 원 가량으로 진행을 했을 때 대략 28 정도인 것 같죠, 평균이?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를 대충 업비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8리플이 얼마인지. 자, 28리플이 제가 이때 24일 날 했으니까 제가 이때는 23일에서 25일 걸쳐서 했으니까 24일 가격으로 볼게요. 24일에 딱 정중앙으로 보겠습니다. 24일 정중앙에 1430원이었네요. 1430원.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1440원 곱하기 28이죠. 대략 4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복사될 때마다 4만원 복사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8천만 원으로 진행해봤을 때 49.56 리플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방금 막 받은 거거든요. 지금 12시 좀 지나가지고.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지금 1350원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1350원이었고 지금 리플이 거기다가 49.56 리플이니까 66,900원 복사됐습니다. 이게 복사가 되는 게 8시간마다 한 번씩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3번 복사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냥 재미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시드 8천만 원, 한 번 복사. 근데 이게 펀딩피 개념입니다. 펀딩피가 뭔지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66,000원이라고 치죠.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3번 복사되니까 66,000 곱하기 3이죠. 계산해보니까 198,000 8천원이네요. 그럼 한 달은 30일이니까 19만 8천 원. 30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대략 594만 원. 단순 계산 한 달 수익.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급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찍는 거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복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코리미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펀딩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펀딩피라고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게 그거고요. 펀딩피 매매라고 해서 이거는 일단 특징이 마진 거래소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일단 펀딩피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진 거래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진 배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물 시장보다 굉장히 좀 이 가격 차트가 과장되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보정해주기 위해서 있는 개념이고요. 시세 보정 개념. 시세 보정 개념이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여기 일단 제가 리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차트를 그냥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XRP USD 무기한 계약 차트를 보시면은 이쪽 위치에 펀딩 카운트다운이라는 이런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비, 이게 펀딩비입니다. 여기 펀딩이라고 써있는 밑에 퍼센테이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펀딩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펀딩비가 0.0924%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펀딩비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데요. 지금 플러스입니다. 이 펀딩비가 플러스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마진 시장에서 롱 포지션에 걸고 있는 사람이 숏 포지션보다 많을 때, 그럴 때 펀딩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펀딩비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 롱 포지션.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이제 올라갈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많아서 롱에 걸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그 반대로 마이너스일 때는 왠지 이게 떨굴 것 같다,
그래서 숏에 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펀딩비가 플러스일 때는 펀딩비 시간마다 롱 포지션 사람들이 숏 포지션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용 지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펀딩비가 플러스일 때, 지금같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펀딩비 시간이 되면 이 플러스일 때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받아먹고 있는 것이고요. 자, 펀딩비가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우세한 상황이고, 그래서 펀딩비 시간이 되면은 이 롱 사람들이 숏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용, 즉 펀딩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8천만 원을 했을 때 약 6만 6천 원 정도 그 복사가 됐었다고 했었죠.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8천이 좀 안 되게 가지고 있는데 대략 8천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8천만 곱하기 자 0.0924%니까 0.00을 한 다음에 09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 보면요. 그러면 73,920인데 제가 8천 좀 안 되게 갖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대략. 그래서 8천에서 좀 떨어지면 대략 아까랑 비슷하게 떨어지겠죠. 6만 6천이랑 비슷하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이래서 본인의 시드에 이 펀딩비를 곱한 금액이 8시간마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원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펀딩비를 받기 위해서 숏을 잡아야 되는데 차트가 만약에 올라가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1배 숏 전략입니다. 자, 이것도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배 숏 전략을 사용하면 차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산 가치가 그대로 유지됨, 이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배 숏을 걸면 자산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펀딩비만 발라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배 숏 전략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USDT, 테더 마켓이 아닌 USD 마켓, 다른 말로는 코인의 마켓에서만 됨. 이거는 거래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USDT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USD, 이런 식으로 XRP USD, 코인엠 선물,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마켓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마켓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USDT 마켓이 있고 USD 마켓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USDT 마켓은 이 USDT라는 테더를 가지고 거래하고 이 USD 쪽에서는 XRP 리플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가 아니고 거래죠. 이 위에 있는 테더 마켓에서 거래를 하려면 이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이 USD 마켓에서 거래를 하려면 리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플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플로 1배롱을 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 상태에서 1배 숏을 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1배롱 효과가 상쇄가 되면서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USD 마켓에서 1배 숏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차트가 올라가면 숏이니까 차트가 올라가면 코인 개수가 감소하겠죠. 코인 개수 감소, 그리고 코인 가치는 증가. 그래서 이게 코인 개수 감소되는 만큼 코인 가치, 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면서 이 자산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트가 내려가면 숏을 친 상태니까 코인 개수는 증가합니다. 코인 개수 증가. 근데 이제 차트가 내려간다는 건 코인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니까 코인 가치는 감소. 그래서 이렇게 보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USD 마켓에서 1배 숏, 자산가치 그대로 유지, 이퀄 무위험, 이퀄 리스크 제로. 자, 그래서 이렇게 숏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자산가치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롱 포지션 사람들에게 펀딩 피를 지불받을 수 있는 이런 논리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도 해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굳이 이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USD 마켓에서 1배 숏 치면 자산 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결론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결론만 기억하시고 1배 숏을 쳐가지고 이제 펀딩비를 8시간마다 계속 받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 펀딩비를 실제 화면에서 제가 지금 비트겟 거래소에 8천을 넣어가지고 1배 숏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USD 무기한 계약, USD 마켓에서 리플로 1배 숏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시간마다 발라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비트겟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펀딩피 매매에서 되게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 펀딩비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0.09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 0.9가 하루 동안 유지만 돼도 하루에 3번이니까 가놀림 해가지고 그냥 0.09%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3번이니까 이거에 3승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0.2%입니다. 하루에. 자, 펀딩피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펀딩피 0.09% 기준에 이게 3번이니까 하루에 0.27% 수익, 무위험. 그리고 펀딩피 0.1 기준이면은 하루 0.3%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비트겟 기준이고요. 지금 타 거래소는 리플 펀딩비가 지금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게 비트겟이랑 그 바이비트나 뭐 이런 데랑 펀딩피 산정하는 계산식이 좀 달라가지고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타 거래소가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 펀딩피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계속 한 2달가량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비트겟에 입금을 하셔가지고 리플로 좀 펀딩피를 얻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수익이 되게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제로에다가 시드 그리고 시드 규모가 좀 되면 위험 없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천만 원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다 있겠죠.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제가 한 번 복사할 때마다 6만 6천 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복사 대략 20만원 정도, 그리고 한 달에 600만원, 대략 600만원. 거기다가 또 복리로 적용되니까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시드 1000만원 이상부터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비트겟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보시면 계약 정보 밑에 자금 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이 지금까지의 펀딩피 내역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0.09, 0.09, 0.1 이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냐면 8월 13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마이너스가 가끔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0.1, 0.1, 0.9, 0.1, 0.1 7월 초부터도 0.1이었네요. 7월 극초반에 0.0이 되게 낮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계속 거의 2달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0. 만약에 0이 0.3 이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이때는 조금 다시 자금을 좀 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때는 좀 수익이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높은 펀딩피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좀 탑승을 빨리 하셔가지고 좀 많이 발라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급하게. 그리고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숏이 우세할 때는 가끔씩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됐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펀딩피 받는 시간이 되기 전에 10분 전 정도에 항상 확인을 좀 해주세요. 일단 비트겟 펀딩피 시간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펀딩피 지급 시간이 아침 10시 그리고 오후 4시 16시죠. 그리고 밤 12시 이렇게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기 한 10분 전 정도에 이 혹시 펀딩피가 마이너스가 돼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마이너스 돼 있다면 그때는 이 숏 걸고 있는 이 자산을 청산을 하신 다음에 이 USDT로 좀 전환을 해주세요. 그때만 좀 잠깐 빼서 자산을 USDT로 전환해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SDT는 어차피 달러랑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한 자산이죠.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 다시 그 반대의 과정을 거쳐서 1배 숏을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시는 기간은 이제 펀딩 피가 뭐 0.08 정도까지 마지노선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 이하로 떨어진 채 계속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끝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발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1배 숏을 유지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하시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펀딩피 매매를 하시려면 일단 비트겟의 리플 USD 마켓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기존 아이디를 갖고 계시다면은 그 아이디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계정을 안 갖고 계시다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그 수수료 50% 할인해 드리는 비트겟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입금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 대표적인 업비트가 있죠. 여기서 입금을 하셔가지고 이제 리플을 사서 이 비트겟 거래소로 입금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걸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이상의 좀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시드로 하시는 거라서 이런 거래소 간의 입출금을 좀 많이 안 해보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코인이 분들은 좀 예행 연습을 하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실수를 하면 또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000만 원 기준이라고 치면 거래소 간 입출금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최대 10분의 1로 먼저 예행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면,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이면 만회 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좀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10분의 1로 먼저 출금을 해보시고 잘 되면은 나머지 금액도 보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출금이 되게 빨리 되는 편이라서 한 5분 안에 되거든요, 보통. 그리고 수수료도 싸고 하니까 리플로 바로 받아가지고 이체가 완료되면은 이 비트겟 자산,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산이 있어요. 자산에 들어가면 여기에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리플을 이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 계정으로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소 내에서. 그래서 이 전송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코인 XRP 선택해서 계약 계정으로 전부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 계정에 있는 리플로 이 선물 거래 코인엠 선물 들어가셔서 여기서 다시 XRP USD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숏 포지션 배율을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최대 왼쪽으로 내리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 20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1배 숏으로 내리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냥 시장가, 어차피 코인 퀘스트 통해서 가입하셨으면 50% 수수료 할인되니까 그 시장가 수수료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시장가로 그냥 100% 해가지고 바로 숏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배 숏 걸리면서 이제 펀딩피 시간마다 펀딩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설명해보니까 은근히 좀 초보자 분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코린이 분들은 수입할 시드의 10분의 1로 먼저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좀 실수 없이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그때 나머지 금액 투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복사가 되는지, 펀딩피 시간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우측 상단에 자산 가셔가지고 이 자산, 여기 재무 기록 있습니다. 재무 기록 클릭, 그 다음에 선물 기록 클릭, 그 다음에 우리는 코인엠 선물이니까 코인엠 선물 클릭, 그 다음에 리플로 할 거니까 XRP 클릭, XRP가 리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작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비트겟 거래소 번역이 조금 어색해서 그런데 작은 비용이 펀딩비입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 근데 이렇게 가끔 좀 홈페이지에서는 에러가 나서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플로 하시면 또 제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안 나오실 때는 사실 어플이 더 쓸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시면 나오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릴 땐 나왔는데 또 안 나오네요.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코인엠 선물 리플 차트로 가셔가지고 이 증거금을, 펀딩피 들어오기 전에 증거금을 뭐 기억을 하시거나 메모를 해 두셔가지고 이 펀딩피가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에 50 리플이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50이 가산이 됩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처럼 에러가 나서 확인을 못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펀딩피 매매 자체에 리스크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리스크는 이 매매 자체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 거래소 간에 입출금을 할 때 발생할 수가 있는 외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플을 전송하는 동안 이때는 리플을 그냥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물로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 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자산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보완이 되는 게 리플은 속도가 엄청 빠름. 이 찰나의 시간 동안 심각하게 많이 떨어질 일은 확률이 드물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오를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건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위험도는 낮은 편인데 이거마저도 불안하다 하시면 이제 여기서 위험을 더 제로로 낮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근데 초보자 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시다가 더 실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자금의 10분의 1을 먼저 시드 1000만원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100만원만 비트겟으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비트겟에 100만원 있고 업비트에 900만원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업비트에서 리플 900만원어치 구입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하자마자 비트겟에서 100만원어치 리플을 구입하신 다음에 바로 1배 숏을 걸으세요. 그러면 리플을 총 들고 있는 게 1000만원어치죠. 비트겟에 100만원어치 리플 들고 있고 업비트에서 리플 900만원어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 1000만원어치 롱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비트겟에서 100만원어치 10배로 숏을 쳤죠. 그러면 비트겟에서는 1000만원어치 숏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상쇄가 되면서 이 리플을 업비트에서 비트겟으로 보내실 때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 분들은 그냥 이 과정을 좀 생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약간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일단 익숙하지 않으시면 패스해 주세요. 그냥
그래도 리플 전송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서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리스크 보완하는 방법까지 그냥 좀 언급만 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좀 천천히 이해하시고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펀딩피 매매, 1배쇼 매매를 하실 분들은 탑승하신 뒤에는 항상 리플 펀딩피를 예의주시하면서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위험 없이 꾸준한 수익 기대 가능.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소문이 도는 게 뭐냐면은 9월 25일 날 김프가, 이건 그냥 루머 정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이제 9월 25일 날 해외 거래소들이 한글 서비스를 중지하면서 이제 한국 유저들이 많이 빠지면서 이 업비트 한국 거래소에 자금이 몰리면서 김프가 많이 떡상을 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같이 해외 거래소에 자금을 좀 보내놓은 다음에 이렇게 일배쇼 매매로 좀 펀딩피를 빨면서 그 다음에 다시 김프가 이렇게 만약에 떡상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이 시드를 업비트로 보내가지고 20%를 먹는 이런 전략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루머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냥 행복 회로 뇌피셜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또 많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어쨌든 제가 이제 비트겟에 8,000 넣어가지고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약 3일 동안 실험을 좀 해보면서 수익도 나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높은 펀딩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빠르게 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좀 정리가 안 되고 많이 미흡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6개월 전이었어요. 6개월 전에 비트코인 펀딩비가 0.4%, 0.3%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진짜 피크였어요. 피크. 이때가 진짜 레전드였는데 0.4%면은 이거 노 리스크로 먹는 거잖아요. 노 리스크로 먹는데 0.4%죠. 자, 지금의 3, 4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시세 1억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펀딩비 시간에 받는 수익이 얼마냐면 자, 1억 곱하기 0.004란 말이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자, 한 타임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억을 갖고 이때 했던 사람들은 펀딩 한 타임에 40만 원, 하루에 120만 원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성기 때 막 이랬었는데 이때 그래가지고 막 이때 집 팔고 차 팔고 해가지고 다 펀딩비에 넣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많이 먹었을 텐데 문제는 이 퍼센티지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도 제 기억에는 한 달 이상 갔었던 것 같거든요. 1억으로 하면 하루에 120만 원이고 이거를 막 10억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하루에 1200만 원, 그것도 노 리스크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잘만 이용하면 이게 진짜 엄청난 거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전성기가 다시 또 와가지고 만약에 반감기라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막 엄청난 불장이 된다,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놀고 있는 시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1배쇼 전략으로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0.09, 0.1 나오는 것도 꽤 괜찮은 수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빚내거나 대출받아서 절대 금지.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빚 대출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하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대출 이자라던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트겟 수수료 50% 할인 받으시면서 가입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써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거나 1대1 대화 거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비트겟 펀딩피 매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